네, 안녕하십니까. 2020 대구 마을 주간, 마을에서 손맛 잡고 기쁨으로 함께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 컨퍼런스 진행을 맡게 된 저는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마을 주간 행사가 열리는 2020년 대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출발한 지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센터 설립 5주년을 맞아서 기획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저희들이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대구시 제2기 마을공동체의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마을공동체의 5년의 성과와 그리고 5년의 과제를 나누는 이야기를 나눌까 많은 고민을 했으나 올해 코로나 그리고 뉴노멀 시대의 과제를 짚어보지 않고서는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길을 찾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고민 끝에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 대구 마을 공동체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기획 컨퍼런스를 준비한 것은 코로나를 극심하게 겪었던 대구의 마을 공동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의 미래를 묻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유창복 소장님 모셨는데요. 전 서울시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장을 역임하셨고 최근 책과 강연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곳에서 화두를 던져주시고 토론의 장을 지금 열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재확산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직접 모시지는 못했지만 줌을 통해서 소장님의 주제 발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복 소장님 연결돼 계시죠? 예, 유창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시청하고 계신 분의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너무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제목이 포스트 코로나 로컬 뉴딜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를 빼고는 올 한 해 설명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마을 공동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마을이 열심히 나섰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꽁꽁 묶이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앞으로 재난시대에 마을이 어떻게 가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요. 네. 어쨌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성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난시대에 일상이 이제는 로컬, 동네를 중심으로 아마 재구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린지역을 중심으로 동네에서 로컬 회복력을 쌓아야만 그럭저럭 없는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바로 이 로컬 회복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로컬 뉴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마을 민주주의고 또 한쪽으로는 지역 순환 경제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어디서 담아낼 것이냐, 저는 이게 주민자치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언택트 강화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일상만이 아니고 글로벌 밸류체인이라 그러죠. 이제는 전 세계에 부품을 흐트러뜨려서 생산하고 한 군데에서 조립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왜? 한 군데 공장만 감염이 생겨도 그 부품이 생산이 안 되면 조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산업은 국내로 리쇼어링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무역, 투자, 경제 전체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거다. 또 식량 위기가 돌발하면 이건 참 감당이 안 됩니다. 미국과 유럽이 사재기가 났을 때 다행히 우리는 한국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너무 높아서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행은 물론이고 근린시설 지금 다 문 닫았죠. 문제는 이 재난이 하루 이틀, 한두 달, 두세 달이 아니고 지속된다는 겁니다. 일상화되고 장기화되고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위드 코로나, 코로나를 끼고 살아야 되는데 코로나와 함께 슬기롭게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두 달이면은 이렇게 사람들 안 만나고 방콕 집콕하며 살겠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런 재난 상태라면은 일상적으로 비대면을 해야 돼? 이게 답일까? 비대면이 과연 답일까?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애들 돌봄이 난리죠. 맞벌이 부부들이 애들만 냅두고 직장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장을 안 갈 수도 없고, 난감하고요. 맞벌이 부부가 이런데 한부모 가정은 어떨까요? 조선 가정은 어떨까요? 네, 노인과 병자, 아픈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영업자의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이미 폐업의 위기에 접어들었고요. 해외 직구가 일반화되면서 이제 완전 빈사 상태인데, 코로나는 거기다가 확인 사살을 한 격이 아닐까 싶어요.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은 어떻게 재구성될까? 저는 단연코 앞으로의 일상은 로컬을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편될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적절한 거리두기, 그리고 대면적인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신뢰 기반의 로컬 관계망이죠. 네, 이게 우리 마을 아닙니까? 마을이 곧 생활 방역이자 생활 안전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택트 비대면이 저는 답일 수 없다고 봅니다. 대면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대면이 아니라 안심대면으로 전환해야 되고, 즉 언택트가 아니라 그 안심이 가능한 로컬에서 택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비대면 언택트가 아니고 안심대면 로컬 택트로 프레임을 완전 전환해서 우리 삶을 다시 구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봅니다. 자, 근데 코로나보다도 훨씬 센 기후위기가 이미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진 여러분 잘 아시죠? 호주 어마어마한 전 국토가 6개월 동안 불탔죠. 많은 동물들이 죽어갔습니다. 이건 빙하가 거의 반쪽이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이 빙하가 줄어든 것이 갖는 위험은 뭐냐면, 이 빙하는 햇빛이 지구로 오면 이 빙하가 반사하는 거울 역할을 했답니다. 빙하가 절반이 녹았다는 것은 반사경이 절반이 부서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햇빛이 지구로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빙하가 녹아서 어디로 갑니까? 바닷물이 되죠. 네, 공기 중보다 물이 훨씬 에너지를 많이 머금는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늘어나니까 햇빛 에너지를 훨씬 더 지구 안에 가둬두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해수면이 높아져서 땅이 물에 잠기는 일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은 모든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급격히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30년 안에 지금 우리가 발생시키는 모든 탄소를 제로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탄소 발생을 제로화시켜야 된답니다. 이 목표 달성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답니다. 여러분,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누가 저항할까요? 탄소를 배출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탄소 기득권자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대부분의 경제적 기득권자들은 다 탄소를 배출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소교를 내볼까요? 제가 비대면 언택트가 아니라 안심대면 로컬 택트 하자고 했는데, 당장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그런 데로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일상을 유지하려면 공간이 필수적인데, 이 공간을 어디서 가장 먼저 폐쇄했습니까? 행정이 먼저 폐쇄했습니다. 경로당 폐쇄했고, 복지관 문 닫았고, 도서관 문 닫았습니다. 도서관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네, 별다방에 마스크도 안 쓰고 위험하게 있습니다. 공공이 문을 닫으면서 위험이 해결된 게 아니라 더 위험한 곳으로 회피된 것이죠. 문을 닫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50명이 들어가는 게 불안하면 20명만 넣어야죠. 그럼 공간이 2배는 더 필요하겠네요. 공간을 지어야죠. 만들어야죠. 그리고 사람들, 잔소리할 사람을 함께 집어넣어야 됩니다. 턱스크하지 마세요. 환기 자주 합시다. 거리두기 합시다. 네, 방역, 안전관리 요원들이 그 공간에 상시 투입이 돼서 시민들의 안전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안심대면하고 일상을 유지하려면 대단히 많은 인프라가
로컬에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인프라와 물적 자원이 로컬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안심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럭저럭 살아낼 수 있는 회복력이 쌓인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동주민 전체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마을공동체 운동하듯이 끼리끼리 마음이 맞고 뜻맞는 사람끼리 해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도 안 맞고 뜻도 안 맞는 사람들이 다 같이 나서야 기후위기를 극복할 똥말똥해요. 그럼 마음도 안 맞고 뜻도 안 맞는 사람이 협동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딥니까? 그게 읍면동 아니겠습니까? 왜? 거기는 공무원도 내려와 있으니까. 행정하고 협력해야 되니까. 민간 협치가 가능하면서 일상생활과 가장 가깝고 또 마음도 뜻도 안 맞지만 함께 살기 위해서 협동해야 되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 그게 읍면동이라는 거고 가봤더니 이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더라. 근데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 유지들 친목계 수준이어서 이거를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로컬 리들의 많은 사업들을 분과위에서 계획하고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기후위기도 극복하고 동네 돌봄도 안정적으로 챙기고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어내자는 거죠. 네, 그래서 동네도 챙기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지역순환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자치회가 중심이 되고 행정은 융합, 조정 기능을 하고 재정도 분권 자치형으로 전환되고 또 각각 의제별 전문성을 갖는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지역사회에 적극 결합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재난사회, 기후위기도 극복하고 함께 돌보며 없는 사람도 동네에서 그럭저럭 살아낼 수 있는 지역 회복력을 구축해 갈 수 있다. 거기서 많은 일자리도 나올 거다. 마을 공동체는 바로 이 로컬 뉴딜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네. 유창복 소장님 멀리 서울에서 또 긴 발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 사항이 사실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 시기에 또 위기의 시대와 또 감염병의 시대 그리고 저성장 시대 이것을 동시에 맞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을이 답이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꿈꾸는 로컬 텍트 그리고 그린 뉴딜, 로컬 뉴딜의 필요성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중심으로 로컬 회복력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런 전환을 모색하는 시기에 대구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기획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발제로 넘어갈 텐데요. 어제 저희가 개막식을 하면서도 지난 봄 전국에서 대구 마을 공동체로 보내주셨던 사회적 지지와 연대의 손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대구에서도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현장에서 다양하게 주변을 스스로 돌보는 활동들을 재난 상황에서 함께 노력해 왔는데요. 유창복 소장님을 이어서 우리 박윤규 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심마을 사람들 운영위원장 박인규입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조금 낫죠? 예. 2월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저희 안심마을과 그리고 이제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와 관련해서 마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 또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안심마을. 그래서 안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을이라고 자칭하기 시작한 게 오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들은 있었는데 스스로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고 관계가 확장되면서 마을이라고 부른 게 한 10년 정도.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안심마을 사람들이라는 마을 협의체를 만든 게 작년입니다. 그 전에는 뭐 상부 구조로서 작동하는 그런 협의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지양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30여 개 정도 되는 이런 개별적 단체, 뭐 비영리 조직, 또 협동조합, 뭐 이런 곳들이 서로 이제 작동하면서 안심마을이라는 곳을 지금 관계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안에 있는 여러 단체들의 내용입니다. 짧게 뭐 이렇게 안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사회복지 기관들,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같이 마을 안에서 여러 협동조합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20몇 군데 정도에서 다들 이렇게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의 관계들이 또 마을 안에 같이 엮여서 있다는 게 조금 특징적인 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이 안에 이제 좀 색다르게 보이는 이름들 또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심 같은 경우는 뭐 다 대구가 그렇지만 2월 17일부터인가 그 대구 감염 사례가 발표되고 18일 날 뭐 손소독제라도 좀 사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좀 줘야 되겠다. 저는 그리고 마트를 갔는데 그 몇 시간 사이에 다 없어졌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발생되는 공황 상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제 안심에서도 똑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국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마을 사람들이 한 일주일 이상 이 공황 상태에 있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 못 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 지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자 하면서 이제 뭐 사적인 노력이죠. 사사롭게 해서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모으고, 일단은 그때는 당장 마스크가 못 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사자. 장애인들은 마스크를 사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서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럴 때 이제 마스크를 직접 첫 마스크를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그런 활동들이 연계돼서 계속 이제 전남에서 우리 센터 통해서도 또 연결이 됐고, 마을 공동체끼리의 네트워크도 물품이 또 와서 그 물건들을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장애인들하고 수백 가구에 같이 좀 나눠주고, 쪽방 상담소에 그 또 자원 활동을 또 갔습니다. 마스크 만들다가 지겨우니까 이제 다른 데 가서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음에 사진으로 나올 건데요. 하여튼 그런 그 연대와 협력의 관계들이 자생적으로 오히려 그때 이제 생겨나고, 마을 사람들이 사실 많이 도와줬습니다. 뭐 마스크도 만들어다 주고, 그 다음에 뭐 물품 배분할 때 직접 나눠도 주고, 이렇게 뭐 저기 사회복지 시설들이 그때 다 폐쇄됐거든요.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요거도 마스크, 저희가 마스크 만든다는 소식 듣고 인터넷 다른 동호회에서 이제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내준 겁니다. 저게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의료보험 체계 안에 없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 전달하고, 이거는 전남에서 보낸 보험의 한쪽 다 지역이 다른 곳입니다. 한쪽은 유자 지금 까가지고 직접 유자청을 만들고 계신 거고, 한쪽은 지금 파김치 만들고 계신 분들이고요. 전남의 보물, 예, 저렇게. 그리고 저 물건들하고 저희가 쪽방 상담소하고 일하면서 연계돼가지고 연예인 김재동 씨와 같이 하는 분들이 대구에 그때 화분을 보냈어요. 꽃을. 그 꽃하고 이제 저희 마을에서 마련한 또 여러 가지 키트들하고 같이 이렇게 구성된 이제 배달하려고 나가는 모습들입니다. 이것도 그때 신안에서 온 꽃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내려가지고 또 대구 지역의 다른 지역도 가고 저희 마을에도 배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예, 어쨌든 아까 그런 코로나 시기 대부분이 3월 정도까지 한 달 2월 아까 18일부터 3월 말 정도까지의 시간 동안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위축되고 뭐 이러긴 했는데 그래도 마을에서는 그럼 이 단절들을 어떻게 할 건가 계속 비대면 회의를 한 8월까지 안 해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되고 그리고 예산을 써야 하는 기관들도 예산도 못 쓰고 이 어린이날 행사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장기자랑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하고 엄마하고 책 읽기를 유튜브로 하고 싶다고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이건 아마 9월쯤 됐을 겁니다. 어쨌든 저렇게 마스크 끼고 이제 풍경이 전혀 변했습니다. 교육 강좌도 지금 열고 그리고 매달 해오던 음악회가 있습니다. 저희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매년 가을마다 축제를 하는데 이거는 한 달 전쯤 됐겠네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마을에 일하고 있지만 또 계속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마을은 그런 관계들의 유지와 지속이 우리 가장 큰 이유고 목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짧게 하려고 빨리 했는데 이상 여기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안심마을 사람들의 그 코로나 시기의 이야기와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이웃들과 함께 돌봄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이야기와 코로나를 넘어서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서 아마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멀리에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저희 대구도 이 논의를 시작을 기점으로 또 활발한 논의하고 또 온라인상이 아니라 대면에서 또 깊은 고민들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창보 소장님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